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카카오벤처스가 의료를 보는 이유는 이제 이 영역에서도 큰 바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특히 제약을 제외한 어떤 물질 기반인 것들을 제외하면은 IT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헬스케어 영역의 이제 아이템들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 인공지능 영역을 이제 꾸준히 보게 된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처음에는 태동, 연구 단위였었던 것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제품으로 완성되어서 병원에 들어가는 노킹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것이 올해까지 꽤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겠지만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마냥 좋다고 얘기하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으로서 하나의 어엿한 영역으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만드는 쪽, 받아들이는 쪽,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이 병원의 문턱을 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현 주소를 보면 한국 시장 규모 굉장히 크고 CAGR도 성장률도 높다고 합니다. 인허가 의료기기 누적 허가 건수는 388건, 이것도 사실 작년이고요. 혁신의료기술이라든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가 된 건수는 이미 다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학청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제가 특히 AI에 특화된 영역들을 찾아봤는데 벌써 이제 17건, 19건 정도 됩니다. 이 말이 즉슨 제품은 완성이 되었고, 저희 카카오벤처스가 항상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조가 어느 정도 확립된, 누가 이것을 지불할 것이고 얼마의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 이런 구조까지도 완성된 제품이 그래도 거의 한 20건 가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내과에 가셔서 약간 이런 거 AI나 쓰시는 선생님들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이제 내가 감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내과 선생님들이 폐 사진을 보면서 막 멋있는 걸 보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돼 있는 어떤 자료 주신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 쪽에서 제가 선생님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실제 사용하기 진짜 어렵다, 사용하려고 좀 알아봤는데 나한테 허들도 있고 쉽지 않았어 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주소는 이제 준비는 많이 되었는데 어떤 점들 때문에 병원에 뿌리 잡지 못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되짚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창업자분들이, 만약 의료 분야 창업자분들이 계신다면은 저희 카카오벤처스는 이렇게 뿌리 내린 회사, 이런 것들 찾고 있다라는 걸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크게 보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워크플로우에 잘 적용이 되었는지, 새로운 거를 하자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한테 클릭 하나를 더 요구한 것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할 때에는 하다못해 창 바꾸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데 그런 것들 얼마나 고려하신지를 그 과정에서 많이 묻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떤 산업적 이코노믹한 밸류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게 어떤 정책의 단위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제품이 도입했었을 때 매출을 늘린다든지 비용을 감소하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 숫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항상 저희 카카오벤처스가 얘기하는 사람의 문제인데요. 의료진의 신뢰와 재사용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이분이 얼마나 신뢰를 구축을 하고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끌어내는가, 요것들을 저희가 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료 인공지능들이 지금 큰 대형 병원에서 많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께 많이 여쭤봤어요. 이제 만약에 이걸 만든다든지 이걸 도입하신다든지 이 과정에서 어떤 거를 고민하시던가요? 라고 항상 물어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던 거는 표준 프로토콜과 데이터 기반으로 잘 검증을 한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최소한 이 POC 하려면은 스타트업이 가져온 데이터가 최소한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만든 에비던스, 근거를 가지고서 왔을 때 그제서야 이야기가 시작인 거예요. 요거까지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시작도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까 논문과 인증, 다기간 검증, 약간 이런 목적으로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시게 될 거고, 아무래도 솔직한 이야기로는 병원 내 임상 책임자, 그래도 조금 이제 파워가 있으신 분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요것도 많이 고려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많은 분들이 일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사 직군을 위한 제품을
않는다 하더라도 간호사분들이 쓰시는 EMR도 많고 팍스도 많고 이 간호직이라 하더라도 꽈봐도 쓰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통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개원가 저희가 말하는 1차 의료기관이 보신 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글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환자를 잘 볼 수 있는가 이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료 시간을 정말 잘 줄여줄 수 있는가. AI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길어지고 이러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진단을 확실하게 내가 애매모호한 것들을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최소한 내가 이것을 기록했었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개원가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병원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병원만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초기 비용도 아무래도 많이 부담이 되고 이거를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거를 설명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교육하는 기간도 들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의료인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설문조사조차도 더 어렵더라고요. 하다못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의사 집단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가 정말 어려웠어요. 아직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써본 적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대다수였거든요. 다만 이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냈던 인사이트가 3개가 있다면은 첫 번째는 편해야 한다. 직관적이어야 한다. 만약에 확인이란 버튼이 오른쪽 아래에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바꾼 것도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ROI가 하는 만큼 우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빠른 피드백의 수용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얼리 어댑터 이상의 굉장히 앞선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써봤는데 불편한 것들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참 다르죠. 카카오벤처스에서 투자했던 의료인공지능 회사들은 저희가 찾아보니까 한 5개에서 7개, 넓게는 7개까지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물어보면은 이게 판매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도 어렵고 협력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우리 인지도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양 사이드를 중간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슬슬 이제 오늘의 발제를 조금 진행해 볼 텐데 이 의료 AI 기업이 의사를 고객으로서 보느냐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파트너로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의료기관의 형태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거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떤 형태를 유용하게 사용할지 어떤 관계에 맺어갈지는 앞으로의 패널 디스커션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세션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많이 느꼈던 거는 의료 인공지능은 기술 자체보다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에는 엔지니어 그리고 병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권자 가장 중요한 환자분들까지도 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의 니즈를 벗어난다거나 그분들 심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애초에 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 또는 의료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의료 자체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신뢰 구조를 구축해 가야 할지 현실적으로 신뢰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실험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형태로 전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셔서 좋겠습니다. 신뢰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저희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크에는 굉장히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래도 많이 일을 하신 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어서 패널 토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